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6% 넘는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한 방 좀 맞은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좋은 모습이었어요. 대부분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장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은 뉴욕 연은이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간 향후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5.2%였어요.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7%가 넘는 상황이니까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로이터에 따르면 에어인디아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500대 제트 여객기를 주문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잉의 주가가 3.75% 급등을 했고, 보잉은 다우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번 주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죠. 그에 따라서 최근 낙폭을 만회하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주 CPI 지수 발표가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미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단행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니까 CPI 지수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금리와 유가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왕따 주식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모더나도 6% 넘게 빠졌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영역은 너무 좋아요. 엔비디아가 테슬라랑 정말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장주들도 좀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주식도 잘 올랐네요. 테슬라의 하락 이유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21선 돌파를 이렇게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두 번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불발로 끝났고, 다시 한번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11,230에서 1,500인데요. 이제는 1,900에서 11,500의 작은 박스권을 모양을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내일 있을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큰 반등은요,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수치가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좋은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장이 시작되고 한 2시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5.2%로 나왔습니다. 저번 달에 5.9%인데 상당히 낮아졌죠.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속도 충분히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나 굵직굵직한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내일 있을 미국 CPI 지수 발표고요. 그 다음은 모레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인상 발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PPI 지수가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전 대비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이번 달 CPI도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예측치가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살펴보니까 모레 있을 금리 인상 발표는 0.5% 그러니까 빅스텝의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아직도 70%가 넘는 확률이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어느 정도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는 수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거는 CPI 지수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있는데요. 내일 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가 되니까 내일 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 예상은 7.3%예요. 저번 달에는 7.7%였는데 이번에는 7.3%로 더 낮아지는 모양새이고, 자, 이 시장 예상 7.3%가 저는 비교적 좀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이 변동성이 좀 크게 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쪽 표를 보시면 왼쪽은 CPI 지수고요. 오른쪽은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CPI의 변동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 숫자들이 CPI 지수로 발표가 되죠. 자, 이번에 시장 예상은 7.3%라는데 7.3%가 나오려면 CPI가 298.3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11월 CPI가 277.95였는데, 자, 이것 대비 7.3%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7.3%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298.3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298.3이 전월이었던 298.01 대비 0.29밖에 상승을
하지 않는 건데, 최근에 CPI 전월 대비 증가를 보면은 10월달 CPI가, 그러니까 11월달에 발표되었던 10월달 CPI가 9월달 대비해서 1.2나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폭이 1.2에서 0.29로 한 번에 줄어들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 CPI가요, 지난달처럼 1.2 정도 오른다 하면은 여기다가 1.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98.01에다가 1.1을 더한 거를 전년 수치였던 277.95로 나눠주면은 7.6% 상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내일이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뭐 저의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에서 내일 CPI 예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7.2에서 7.4가 나올 확률이 50%로 가장 높게 점치고 있어요. 자, 시장 예상이 7.3%니까 거의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S&P 500이 2에서 3% 내일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좀 전에 계산한 것 같이 뭐 7.6% 정도가 나온다, 이는 25% 확률이라고 지금 JP모건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일 주가가 뭐 2.5에서 3.5% 내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확률은 7%에서 7.2%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환호를 하겠죠. 예상치가 7.3보다 훨씬 낮게 나온 거니까. 그럼 주가가 4에서 5%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6%대가 나온다, 6.9%, 그러면 이거는 확률이 5%로 상당히 낮지만 주가가 8에서 10%나 오를 수 있다라고 JP모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나 저러나 역시 테슬라가 문제죠. 테슬라 주가를 최근에 보고 있으며 저 역시 좀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정말 나스닥만큼만 해줘도 좋겠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10월 28일 트위터 인수를 발표한 다음부터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10월 28일 이후 나스닥은 2.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나스닥만큼 해주면 좋겠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건 역시 트위터 인수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트위터 인수에 따른 우려감과 중국 생산 감소 우려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뭐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려입니다. 이것들의 콜라보로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테슬라가 6%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렇게 장중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오늘 좀 주가 하락에 한방 먹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은요, Half Price Tesla Stock is Still Low Bargain. 현재 테슬라 주가가 50% 정도,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올해 아직도 박앤세일 기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사 서두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수요 감소 우려죠. 더 이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 우려를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우려감을 들었습니다. 정말 적절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시했던 이런 팩트가 있어요. 하나의 장표가 있는데, 차트가 있는데, 자, 테슬라의 포워드 PER 지수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부터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가 한참 셀 때는 포워드 PER이 275배일 때도 있었고요. 자, 지금은 31.69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그 역사적으로 가장 최저점에 지금 나와 있죠. 테슬라 주가의 그 단기적인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른다면은 이렇게 크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치에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년 EPS 성장률로 꼽은 거는 테슬라가 41%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자, 이를 PEG 지수로 구해보면 포워드 PER 32배를 EPS 성장률 41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럼 0.78이 나옵니다. 자, 주가는 낮은데 EPS 성장률은 높다는 거죠. 저평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하는, PEG 값 1 이하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향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암담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머스크 리스크겠죠.
트위터 인수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을 판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트위터 인수에 따른 대출금을 또 갚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대출이자가 뭐 10%대가 넘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싸니까. 자, 이를 뭔가 싼 대출로 치환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트위터 인수 이후에 정치적 발언을 일론 머스크가 또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화당 편을 많이 들고 있죠. 자, 테슬라가 대중 브랜드로 올라서려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대중 브랜드와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계속해서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향후 수요와 수익성과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애플과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를 보급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기차를 대규모로 보급한 이후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애플처럼 구축을 한다는 건데요. 뭐 애플 역시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이미 널리 보급된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수익,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따른 뭐 커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커미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단은 하드웨어를 많이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소비자들의 개성과 스타일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뭐 BMW나 벤츠를 좋아하면 그런 차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작고 아담한 차가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 경차라든지 뭐 미니라든지 이런 차를 또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현재 정말 좁은 전기차 뭐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4개의 모델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즉 생산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니까 애플처럼, 그러니까 아이폰처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소품종 대량 판매가 쉽다는 거죠. 자동차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량을 매년 50% 성장시키려면은 아무래도 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희석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중국 시장 수요 감소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이러한 기사는 주가에 충분히 타격을 줄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역시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에게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환경적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구축이 안 되었다. 아직 테슬라가 너무나도 앞서가고 있지만 이를 뭐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텔의 모빌아이에 비해서도 그렇게 우위인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어보면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머스크 리스크는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신적인 테슬라의 경영이 나오고 있고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테슬라가 크게 성장했던 이유도 역시 일론 머스크 CEO의 비전과 추진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는 무조건 감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또 크게 반등하면은요, 오히려 머스크를 더 반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테슬라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뭐 65%가 넘는 상황이에요. 자, 숫자로만 보면 지금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잘 늘려왔습니다. 11월 달에도 중국 판매가 10만 대가 넘으면서 역사적 최대치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향후 뭐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의 개성과 스타일보다는 모빌리티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 최근 뭐 고유가 상황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훨씬 더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초기 차값은 비싸지만 유지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러한 유지비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어느 정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와이드 릴리즈 시킬 수 있다, 정말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 차값을 상당히 낮출 겁니다. 그러면 인도량 50%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마진이 희석
희석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마진이 희석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수익, 구독 수익, 자율주행 구독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환경적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모든 국가들이 자율주행을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도움을 최대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사업이니까요. 그에 따라서 충분히 기술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환경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테슬라는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낮은 PER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12월달 2022년 12월달 현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자 2019년에도 더 낮은 수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2019년에 28.6배라는 최저 PER, 최저 포워드 PER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2023년 테슬라의 EPS, 포워드 EPS 전망치는 5.59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 PER 지수, 내년 포워드 PER에 내년 포워드 EPS를 곱해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나오는데요. 거의 16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저 PER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160불인데 현재 160불대 후반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호의 또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주가는 연달아 투펀치를 맞고 지금 상당히 내려왔어요. 첫 번째 펀치는 역시 트위터 인수였고, 두 번째는 역시 생산 감소 우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2월 5일에 시작했죠. 로이터와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가 12월 달에 모델 Y, 자 기가 상하이만 뜻합니다. 기가 상하이의 모델 Y 생산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테슬라가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테슬라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한 글자로 그냥 부인했다라고만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12월 9일자 로이터 기사에는요, 기가 상하이가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모델 Y 조립을 중단할 것, 그러니까 휴무 비슷한 거죠. 이제 쉰다라는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나온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에서 테슬라 직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기가 상하이가 12월 25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모델 Y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이터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영향력 있는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의 기사와 함께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속속들이 테슬라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러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제 11월달 기가 상하이는 10만 대에 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팩트라는 거죠. 자,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4분기 인도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퍼드와 모든 미디어의 안 좋은 공격에도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려면 숫자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4분기 인도량은 1월 초순에 발표가 돼요. 3주 정도 남았는데 기간 컨센서스는 43만 대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42만 8천 대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수치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리 블랭은 45만 8천 대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43만 대만 넘어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의 판매량 주별 변화를 보면 괜찮아요. 12월 초순에 11,000대로 좀 내려오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이번 주 판매량은 한 16,00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숫자가 올라오는 거죠. 이는 중국 내수 판매량을 뜻합니다. 어쨌든 12월 달은 분기의 마지막 달로서 내수 판매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6,000대가 어쨌든 예상이 되는데 18,000대 정도가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CEO 리스크도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애플의 최근 10년 주가를 보면 이 파란색 線의 EPS가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주가는 따라가고요. 테슬라의 EPS 예상은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우상향, 반듯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앞서갔다가 지금 뒤서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실적을 따라갈 것이다. 애플의 최근 10년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